봅시다. 124페이지에 2번에 일반 중개계약인데 22조입니다. 22조. 그 조문 숫자를 외우라는 것이 아니고 그 조문, 법 조문이 이렇게 돼 있다라는 거예요. 자,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의 부분은 입법 배경을 적어놓은 것이기 때문에 한번 참고사항으로 읽어봅니다. 2001년도 법 개정 전에는 전속중개에 관한 규정만 두고 일반 중개에 관한 규정을 두지 않았으나 우리나라에서 관행화된 일반 중개계약의 폐단, 그 폐단하는 것은 구두계약의 폐단, 알으세요. 그리고 알으세요. 그 책임 중개를 기대할 수 없다라는 그런 폐단, 그런 폐단을 어느 정도 시정하고자 하는 측면에서 의뢰인이 필요한 경우 개업공인중개사에게 뭐의 작성을 요청할 수 있도록 일반 중개계약서라는 서면의 작성을 요청할 수 있도록 법조문을 만들었다라는 거야. 이러한 입법 형태는 일반 중개계약의 서면화를 도입하여 의뢰 내용을 구체화하여 분쟁 발생 시에 책임 소재를 명백히 하고 계약서상의 보수와 금액을 명시하도록 하여 부당한 중개 보수의 수수를 건절하고자 하는 측면이 있으나 우리의 중개 관행을 고려하여 서면에 의한 중개계약서 작성문은 의무화는 아직까지 뭐다? 유예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강제하고 있지는 않다. 법조문이 왜 만들어졌기 때문에 작성을 요청할 수 있다. 이렇게만 만들어 놓으니까. 그래서 양갈로 2번에 법조문을 봐봐요. 의뢰는 의뢰 내용을 명확하게 외워 필요한 경우는 개업공인중개사에게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뭐의 작성을 요청할 수 있다. 일반 중개 작성을 요청할 수 있다. 그러면 의뢰는 요청해도 그만이고 뭐 요청 안 해도 그만이고 또 의뢰인이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요청을 했다 한들 요청을 받은 개업공인중개사가 반드시 작성해야 될 의무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 이런 식으로 규정을 해놓으니까 중개계약서의 서면 뭐 작성 의무화는 다소 유예한 것으로 볼 수 있다라는 거라. 알겠습니까? 그래서 그러면 작성 요청을 했다 치고 요청받은 개업공인중개사는 이제 작성을 한다 안 한다? 거절해도 관계는 없는데 현실로 가면 작성할 수밖에 없는 거죠. 거절한다는 것은 다른 집에 가 있어 이런 논리밖에 안 되니까. 그러면 작성하게 되면은 서식이 필요하다 안 필요하다? 필요한데 어떻게 만들어놨느냐? 국토교통부 장관은 동그라미 치고 그래서 일반 중개계약에 표현된 서식을 정하여 그 사용을 말할 수 있다. 권장, 사용을 권장 동그라미 칩니다. 그러면 권장하는 서식은 말 그대로 권장이니까 꼭 그 서식을 사용할 필요는 있다 없다? 없다. 그럼 빈백지를 꺼내가 작성을 하든 아니면 권장 서식을 꺼내가 작성하든 밑에 1번부터 오른쪽에 4번까지의 사항은 적어낸다 안 적어낸다? 적어넣어야 된다라는 거야. 그런데 빈백지를 꺼내가 작성하게 되면 이걸 여러분들이 이제 기억을 하고 있어야 작성할 거 아닙니까? 4가지 항목을. 그런데 이왕 국토교통부 장관이 권장하는 서식 만들어 놓은 게 있다 없다? 있다. 그럼 그 권장 서식에는 이미 이 1번부터 4번까지 내용은 포함되어 있을 거다 안 돼 있을 거다? 돼 있을 거다. 작성이 편리하겠죠. 그래서 이게 또 객관식 시험 문제다 보니까 이렇게 시험 문제가 종종 나온다. 개업공인중개사가 의뢰인으로부터 일반 중개계약서의 작성을 요청받고 일반 중개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 필요적 기재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걔가 요 4가지가 아닌 걸 답으로 찾아라. 이런 식으로 문제를 내는 거야. 다시 한번 문제를 만들어 볼게요. 개업공인중개사가 의뢰인으로부터 일반 중개계약서의 작성을 요청받고 그 일반 중개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 안 해도 되지만 작성하는 경우 필요적 기재사항이 몇 가지다? 4가지다라는 소리입니다. 거기에 1번이 중개대상으로의 위치와 규모, 2번이 뭐 거래 예정 가격, 예정을 동그라미 쳐놔요. 예정. 거래 가격하고 거래 예정 가격은 같은 말이다 다른 말이다? 다른 말이다. 그러면 이 거래 예정 가격이라는 것은 무슨 가격을 뜻하는 것으로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되느냐? 아직까지 물은 적은 없어요. 옆에다가 메모를 해둡니다. 관로에가 의견 가격, 희망 가격, 고리죠. 희망 가격, 희망 가격. 그래서 오른쪽 페이지에 보면은, 밑에 네박스에 보충학습이 있죠. 한번 쭉 읽겠습니다. 알으세요. 일반적으로 부동산 거래 가격은 희망 가격, 의견 가격, 조정 가격, 성약 가격의 단계를 거쳐서 결정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우리 2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거래 예정 가격이란 중개 의뢰 계약 단계이므로 의뢰인의 무슨 가격을 의미하는 것으로 희망 가격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며 그거 줄 거 넣으면 됩니다. 자, 거기까지 알겠어요. 거기까지 읽었어요. 뒤에 거는 좀 이따 또 보러 옵니다. 나눠요. 다시 위로 올라갑니다. 양갈로 3번에 보면 현행법은 소속 공인중개사가 중개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 당해 업무를 수행한 공인중개사로서 개업공인중개사와 함께 서명 및 날인할 의무가 법령상 규정돼 있다 안 돼 있다? 안 돼 있다. 또 별지제 14호와 15호 서식에도 소속 공인중개사가 서명 또는 날인하도록 하는 난이 있다 없다?
없다. 하지만 뒤에 가서 공부하는 거래계약서와 무슨 서? 확인설명서. 그걸 동그라미 쳐요. 거래계약서와 확인설명서는 당의 업무를 수행한 공인중개사가 함께 뭐하도록 서명 및 날인하도록 되어 있다는 점을 주의해라 라는 겁니다. 알겠어요? 또한 중개계약서는 권리 이전용과 취득용의 기재하는 사항이 같다 다르다 다름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해놨는데 문장으로 다 써놨어요. 이제 눈으로 직접 서식을 보러 갑니다. 뒷페이지 봐봐요. 뒷페이지 이게 일반 중개계약서 관로에가 제가 무슨 서식? 권장 서식 메모해놨죠? 동그라미 딱 칩니다. 아까 국토교통부 장관은 일반 중개계약서에 뭐 표준된 서식을 정하여 그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 돼 있잖아. 권장 서식이라고 만들어놨는데 이걸 꼭 사용할 의무는 있다 없다? 없다라는 소리입니다. 그런데 밑에 제가 네오박스를 치놨다 안 치놨다? 치놨습니다. 서식에는 네오박스 없어요. 제가 네오박스 치놓은 게야. 네오박스를 쭉 읽어갑니다. 1. 개업공인중개사의 의무사항.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대상물의 거래가 조속히 이루어지도록 뭐해라? 성실히 노력해라. 계약서에 적혀지는 약관의 내용치고는 조금 너무 추상적이죠. 무슨 중개계약이기 때문에 일반 중개계약이기 때문에 방법이 없어. 그래서 책임 중개가 기대될 수 없는 일반 중개계약서의 기재 내용이라서 이런 식밖에 안 됩니다. 2번에 의뢰인의 권리 의무사항. 한글로 1번 의뢰는 이 계약에도 불구하고 중개대상물의 거래에 관한 중개를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에게도 의뢰할 수 있다. 이 문장이 바로 무슨 중개계약의 특징이다? 일반 중개의 특징이다. 제가 메모해 놓은 기다. 2번 의뢰인은 개업공인중개사가 공인중개사법 25조에 따른 확인 설명 의무를 이행하는 데 뭐해라? 협조하여야 한다라는 거죠. 이 문장을 네모 테드를 치는 이유는 조금 이따 나옵니다. 자, 3번에 유효기간 봅니다. 유효기간은 몇 년도 몇 월 며칠까지로 한다는데 유효기간은 3개월을 원칙으로 하되 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가 별도로 정한 경우는 그 기간에 따른다 돼 있죠. 그러면 이제 약정하면은 약정한 기간이 유효기간이 되지만 약정을 안 하면 몇 월이 된다? 3월이 된다. 그 소리고 4번에 중개보수 해놨죠. 중개대상물에 대한 거래계약이 성립한 경우 의뢰는 무슨 가액에? 거래가액 동그라미 칩니다. 거래가액의 몇 프로 또는 얼마를 중개보수로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지급한다 이래 돼 있어. 그러면 이 문장대로라면은 거래가액을 기준으로 요율을 적용하게 돼 있잖아. 그렇죠? 그렇죠? 근데 다시 앞페이지 봐봐요. 앞페이지에 124페이지에 보면은 제일 밑에 1, 2, 3, 4 네 가지 필요 계상이 있잖아. 그렇죠? 2번은 거래 예정 가격 돼 있고 오른쪽 페이지에 3번에 보면 무슨 가격에 대하여 거래 예정 가격에 대하여 32조 규정에 의하여 정한 뭐 중개보수. 그러면 중개보수에 관한 사항도 반드시 적어 넣으라는 거잖아. 적어 넣을 때 무슨 가격을 기준으로 적어 넣으라? 거래 예정 가격. 앞에 법조문은 거래 예정 가격을 기준으로 보수를 적어 넣고 뒤에 서식은 뭐로 돼 있다? 거래 가액으로 돼 있다. 일치, 불치, 불일치. 알겠어요? 불일치다 이 말. 그럼 이 서식을 개정하든지 아니면 뭐다? 법조문을 개정하면 수를 내야 돼. 자, 근데 여기서 알겠어요? 이걸 아셔야 된다 이 말. 응? 결국 법조문이 이게 이제 우선이거든. 시행령이 규칙보다는 더 상위 규범이니까. 그리 되면은 알겠어요? 우리 중개계약서에 일반 중개계약서에 기대된 중개보수 금액하고 실제 나중에 받는 중개보수하고는 다를 수도 있다 하는 요 이치를 일단 인정하고 가야 돼. 알겠습니까? 그래서 다시 뒷페이지 서식으로 갑니다. 이 서식에 이제 중개보수를 얼마를 지급하기로 하겠다라고 기재했다 하더라도 실제 중개 완성 시에 받는 보수하고는 다를 수가 있다라는 점. 그 다음에 5번에 보면 개업공인중개사의 손해배상 책임 해가지고 개업공인중개사가 다음의 행위를 한 경우에 의뢰인에게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라고 기재가 되어 있어요. 약관으로. 중개보수 또는 실비를 과다 수령하게 되면 의하겠다. 차액 환급 동그라미 칩니다. 그리고 반갈로 2번에 확인 설명을 소리하여 재산상 피해를 발생한 경우에는 무슨 액을 배상하겠다. 손해액 배상 동그라미 칩니다. 그렇지? 일반 중개계약서 서식에 이런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안 돼 있다? 기재되어 있다라는 걸 인정하라는 소리입니다.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실무 문제로 일반 중개계약서의 기재 내용을 묻는 문제가 나올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문구가 뭐다? 서식에 지금 기재되어 있다 하는 걸 알고 있어야 된다?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 6번에 그 밖의 사항에 이 계약에 정하지 않은 사항, 계약에 정하지 않은 사항 동그라미를 쳐요. 대해서는 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가 합의하여 말 수 있다? 별도로 정할 수 있다. 그러면 반대로 해석하면은 이 계약에서 이미 정해져 있는 사항, 정해져 있는 사항은 개업공인중개사와 의뢰인이 별도로 정한다 못 정한다? 못 정한다라는 소리다.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예를 들면은 그 차액을 환급하겠다, 손해액을 배상하겠다라고 개업공인중개사가 약정한 거잖아.
니하고 내하고는 친한 사이니까 이 5번 개업공인중개사의 손해배상 책임에 관한 약관의 내용은 적용하지 말기로 하자 하면서 적용 배제 특약 단다 못 단다? 못 단다라는 거야. 왜? 이 손해배상 책임에 관한 내용은 이미 이 계약에 정해져 있다 안 정해져 있다? 정해져 있는 사항이다라는 소리다. 알겠습니까? 그 다음 밑에 두 줄 봐봐. 이 계약을 확인하기 위해서 계약서 두 통을 작성하여 계약 당사자 간의 이의가 없음을 확인하고 각자 서명 또는을 동그라미 쳐요. 밑이 아닙니다. 또는 날인한 후 쌍방이 한 통씩 뭐 한다? 보관한다 동그라미 칩니다. 그런데 관로를 줄 다 끊어요. 보존 연한에 관한 규정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야. 다음 자 봐봐요. 일반 중개계약서는 보관 의무가 있어요 없어요? 보관한다 돼 있잖아. 보관한다 돼 있잖아. 보관한다 돼 있으니까 보관 의무는 있는 거야. 알겠습니까? 그런데 몇 년간 보관해라 하는 규정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겁니다. 알겠어요? 그러면 현실적으로 몇 년간 보존해라 하는 뭐 규정이 없으니까 보관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게 이제 문제점이 생기는 거예요. 보관을 해야 되거든. 알겠어요? 현실에서 이제 보관 기간에 관한 규정이 없으니까 보관을 안 하게 돼도 알겠어요? 제재를 가하기가 좀 힘든 상황. 이거 지금 허점이에요, 허점. 그래서 시험 지문에 알겠어요? 시험 지문에 혹시 이렇게 나오면 맞추라는 소리예요. 일반 중개 계약서의 보존 기간, 보관 기간에 관한 규정은 있다 없다? 없다라고 나오면 OX 이렇게 판단하시라라는 소리야. 알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다른 교재들 보면 아예 보관 의무가 없다 이렇게 써놔버려요. 정확한 건 아닙니다. 보관하긴 하되 뭐다? 보존 기간에 관한 규정이 없다 이렇게 보셔야 돼. 그 다음 밑에 계약자가 누구와 누가 계약자다? 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다. 그 두 사람 동그라미 치놓으면 됩니다. 그러면 개업공인중개사 옆에다가 적어요. 소속공인중개사 없음 고리 적어. 소속공인중개사 없음. 앞에 제에서 읽었잖아. 자, 이 일반 중개계약서를 소속공인중개사가 작성할 수도 있다 없다? 있습니다. 알겠어요? 그럼 일반 중개계약서를 소속공인중개사가 작성한 경우라도 그 소속공인중개사는 개업공인중개사와 함께 서명 또는 날인한다 안 한다? 안 한다. 누구만 서명 또는 날인하면 된다? 개업공인중개사만. 알겠습니까? 그런데 저 뒤에 가서 공부하는 거래계약서, 확인설명서 서식은 당해 중개업무를 수행한 소속공인중개사가 있다면 그 소속공인중개사도 누구와 함께? 개업공인중개사와 함께 서명 또는 날인도 아니고 서명 및 날인을 해야 되는 서식이다라는 거야. 알겠습니까? 그 다음 127페이지에 보면 여기 뒤쪽이야. 뒤쪽. 일반 중개 뒤쪽인데 알겠어요? 1번에 무슨 용? 권리 이전용 동그라미 칩니다. 그래놓고 밑에 진한 것들 쭉 읽어갑니다. 소유자 및 등기 명인, 중개대상물의 표시, 권리관계, 거래규제, 공법상 제한사항, 중개의뢰 금액, 그 밖의 사항 이렇게 되는 게 알겠어요? 중개의뢰 금액, 아까 거래 예정 가격이라 그랬죠? 거래 예정 가격이 바로 중개의뢰 금액을 뜻하는 거야. 알겠습니까? 중개의뢰 금액이니까 의뢰는 희망 가격 아닙니까? 희망 가격. 그 다음에 2번에 권리 취득령 동그라미 칩니다. 희망 물건의 종류, 취득 희망 가격, 희망 지역, 그 밖에 희망 조건 이런 것들을 기재하게 되어 있다. 어찌됐든 봐봐요. 권리 이전용과 권리 취득용은 기재사항이 같다 다르다? 다르다라는 겁니다. 옛날에 11회 때쯤인가 10회 때쯤인가 시험 문제가 뭐가 나왔느냐? 권리 이전용 중개계약서의 기재사항이 아닌 것은 이렇게 실무 문제로 나오는 거다 이 말이에요. 자, 여러분들 제가 이거 명심하라고 했잖아요. 서식은 실무 문제로 나옵니다. 서식은 무슨 문제다? 실무 문제다. 실무에서 서식을 작성할 능력 있어야 된다, 없어야 된다? 있어야 된다. 그러면 서식 작성할 능력이 있나 없나를 물어보는 방법은 이거라 이거. 알겠어요? 내가 작성하는 이 서식의 기재사항이냐 기재사항이 아니냐 가릴 줄 알아야 된다 몰라야 된다? 알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알겠어요? 그걸 잘 물어봐. 기재사항이냐 아니냐. 알겠어요? 무슨 소리 알겠죠? 여러분들이 이 서식을 지금 눈으로 보니까 그래서 이제 인식이 되잖아. 그런데 만약에 이 일반 중개계약서를 눈으로 안 보고 어떤 내용이 기재되는지도 읽어보도 안 하면은 나중에 일반 중개계약서 뜩 피놓고도 뭐다? 무슨 소리인지 어리어리해지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 다음 뒷페이지 봅니다. 128페이지에 이제 무슨 계약? 전속 중개계약이 돼. 23조에 되어 있습니다. 23조. 자, 그래서 양갈로 1번에 의 부분은 쭉 읽어보겠습니다. 입법 배경을 소개해놨어. 줄 걸 끊었고 일반 중개계약의 병폐 및 한계를 극복하고 중개업 시장 개방에 대비해서 경쟁력을 확보하여 중개업의 선진화 전문화를 도모하기 위해서 93년도에 중개업법 개정 시에 다음과 같이 전속 중개계약 규정을 새로이 뭐했다?
도입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도입했느냐? 다운표를 봐봐요. 의뢰인은 중개대상물의 중개를 의뢰함에 있어서 특정한 개업공인중개사를 정하여 그 개업공인중개사에 한하여 당해 중개대상물을 중개하도록 하는 계약을 뭐 할 수 있다? 체결할 수 있다. 체결할 수 있다. 동그라미 칩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는 바람에 법조문을 그렇게 만드는 바람에 실무에서는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해도 되고 뭐 안 해도 되는 거잖아. 그래서 전속중개계약을 체결 안 하고 여전히 관행적으로 행해지는 일반 중개계약을 또 구두로 많이 한다 안 한다? 하는 거야. 그래서 그 구두에 의한 일반 중개계약 관행이 시정이 안 되다 보니까 2000년대에 뒤늦게 일반 중개계약서 작성 요청하는 규정을 또 신설한 거다 안 거다? 한 거다라는 소리다.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계속 읽어봅니다. 계약자의 원칙에 따라 중개료는 중개계약 이외, 전속중개계약 이외에 다양한 형태의 중개계약 체결도 가능하다. 그러나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여타 특히 일반 중개계약의 중개계약과는 달리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전속중개계약서 무슨 의무? 작성 의무. 그리고 무슨 의무? 정보 공개 의무 등 법령에 의한 무슨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특별한 의무 동그라미 칩니다. 그러면 전속중개계약을 체결 안 하면 모를까?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하게 되면은 법에 따라서 특별한 의무가 주어진다 안 주어진다? 주어진다라는 겁니다. 그걸 잘 알아야 돼. 그래서 중개계약의 서면화, 유형화, 공동중개 활성화, 투기 예방, 유통시장 정비, 건대화를 도모할 수 있는 기반을 뭐 마련한 거다. 전속중개계약에 관한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그런데 우리나라에서의 전속중개계약은 거래정보망 등의 정보 공개를 뭐 시키고 의무화시키고 있고 공개해야 할 내용까지 법령에서 직접 규정하고 있는 점으로 보아 전속중개계약은 아울러 무슨 중개계약의 성격을 지닌다? 공동중개계약의 성격을 지닌다. 그거 줄 거 나오면 돼요. 그래서 이 말은 우리나라에서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다는 것 자체가 전속중개계약 체결하는 것 자체가 바로 무슨 중개계약에 해당하는 거다? 공동중개계약에 해당하는 거다라는 거야. 전속중개계약이면서 무슨 중개계약? 공동중개계약 이렇게 해당된다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왜 그러냐 하면 정보 공개가 의무사항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알겠습니까? 그래서 양갈로 이번에 내용 해놨는데 무슨 계약 체결에 따른 개업공인중개사의 의무, 전속계약, 중개계약 체결에 따른 개업공인중개사의 의무를 알아보자. 아까 특별한 의무라 그랬죠? 그래서 동그라미 1번 보면은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계약서, 즉 별지 15서식이 무슨 계약서를 작성해야 된다? 전속중개계약서 작성하여야 한다. 그거 줄 거놓으면 됩니다. 전속중개계약서에 의하여야 하며 그 다음에 몇 년간 보존까지 해야 된다? 3년간 보존 동그라미 칩니다. 그래서 봐봐. 전속중개계약서는 3년간 보존해라 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안 두고 있다? 두고 있는데 아까 일반 중개계약서는 3년간 보존해라 하는 규정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게야. 자, 이게 법이 저는 적절하지 않다고 보는 거예요. 우리가 이 중개계약서를 보존해라 하는 규정을 두는 취지는 훗날 분쟁 발생에 대비하기 위한 거잖아. 그러면 전속중개계약서는 3년간 보존하고 일반 중개계약서는 보존 안 해도 일반 중개와 관련해서 분쟁이 발생했을 때 해결할 수 있나? 알잖아. 전속중개계약서를 3년간 보존하라 하는 규정을 둔 취지로 보면은 일반 중개계약서도 몇 년간 3년간 보존해라 하는 규정을 두는 게 맞다 맞다? 맞는데 우리 법은 보존기간에 관한 규정이 있다 없다? 없다. 그게 입법상 실수로 보이는 거야. 제 눈에는. 알겠습니까? 그게 어쨌든 실수든 오했든 간에 출제하시는 분들이 뭐다? 전속중개계약서는 3년간 보존해라 하는 규정이 있는데 일반 중개계약서는 보존기간에 관한 규정이 있더라 없더라? 없더라. 요것도 수험생들이 헷갈릴 수 있겠구나 싶어가 뭐다? 개업공인중개사가 의뢰인으로부터 일반 중개계약서의 작성을 요청받고 일반 중개계약서를 작성 교부한 경우에는 그 사본을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이렇게 나오면 O가 X가 X, 이 나온단 말이야.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규정들 이야기해드린 게. 그 다음 동그라미 2번 봐봐요.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때는 7일 이내에 정보망 또는 일간신문에다가 정보를 뭐 해야 된다? 공개 또는을 줄 거 놨죠? 두 공개수단 중에 하나를 선택하면 된다라는 거야. 정보망에 공개되고 어디에 공개되고 일간신문에 공개된다라는 거야. 그럼 다만 의뢰인이 뭐를 요청한 경우는 비공개를 요청한 경우 그거 줄 거 넣고 시험에 아주 잘 나옵니다. 비공개를 요청한 경우는 공개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리고 비공개 요청이 없으면 공개를 해야 되잖아? 공개를 해야 되잖아? 그럼 공개할 정보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거 오른쪽 페이지에 7가지를 별표해 놓고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렇지? 그러면 7가지는 나중에 기억을 할 때 제목을 갖다 붙이면 이렇게 갖다 붙이면 되는 게야. 전속중개계약 체결 시에 정보 공개할 사항의 범위. 여기 제목이 되는 기다. 알겠습니까? 전속중개계약 체결 시에 정보 공개할 사항의 범위 7가지다. 그런데 미음을 봐봐요. 권리자의 주소, 성명 등 인적사항에 관한 정보는 공개해서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왜 안 되느냐?
이리 물으면은 이제 사생활에 관한 정보, 개인정보 아니냐 이까지만은 그렇게 해도 뭐다 기억은 하겠지만은 이걸 생각하시. 지금 우리가 전속중개계약을 공부합니다. 그럼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중개대상물인데 그 중개대상물의 소유자의 인적사항까지도 공개를 해버리면은 전속중개 권한이 우회될 수 있다? 침해될 소지가 있다라는 소리야. 그래서요. 그래서 인적사항까지는 정보 공개하지 말아라라는 소리라. 그 다음에 시어에 보면 공시지가도 공개사항으로 되어 있는데 임대차 동그라미 칩니다. 임대차에 관한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경우는 공시지가를 공개도 되고 뭐 안 해도 되고 중요한 정보는 아니죠. 임대차의 거래에 있어서는.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에 보면 2주일에 1회 이상 업무 처리 사항을 문서로서 뭐라 통제라. 2 동그라미 1 동그라미 문서 동그라미 치면 됩니다. 말뜻은 쉽잖아요. 알겠어요? 근데 그 동그라미 친 걸 주의하라는 거지. 2와 1을 위치를 바꿔버리면 틀리니까 주의하시면 되고 문서하는 걸 구두 또는 문서로서 가면 틀리니까 또 주의하라는 소리입니다. 그 다음 관로에 봐봐요. 뭐로 되어 있습니까? 관로에. 명문의 제재 규정은 없으나 무슨 사유? 업무. 명문의 제재 규정은 없으나 업무 정지 사유. 이 말은 뭔 소리입니까? 명문의 제재 규정은 없으나 업무 정지 사유. 제재 규정이 없으면 제재가 없는 기지 뭐 업무 정지 사유는 또 뭐고 이 말이에요. 기억 안 납니까? 아하, 이게 또 기억이 안 난다 이 말이지. 알겠어요? 그러면 또 몇 페이지를 가보냐 하면은 알겠어요? 몇 페이지를 가보느냐 하면은 몇 페이지를 가보느냐 하면은 92페이지를 갑니다. 92페이지 가면은 92페이지 가면은 네모박스 안에 보충학습이 있나 없나? 있죠? 거기에 2번을 한번 봅니다. 2번. 고용인의 고용 및 고용관계 종료 신고 의무 위반 시 명확한 제재 규정이 있다 없다? 없다. 명확한 제재 규정은 없으나 우리 법제 39조 1항 동법 시행규칙 25조 1항 별표 2 가는데 그 숫자들 외울 필요는 없고 거기에 보면 따옴표 문장이 있어. 그 밖에 이 법 또는 입어야 한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경우 여기 무슨 정지 사유로 돼 있다? 업무 정지 사유로 돼 있거든. 그러면 제재 규정은 없는데 위반이면은 명확하면은 여기에 해당되는 것으로서 무슨 정지 사유가 된다? 업무 정지 사유가 된다. 그래서 법의 위반이면은 명확한데 제재 규정을 두지 않는 경우에 바로 이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다라는 소리야. 그 밖에 이 법 또는 입어야 한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경우 가는 거는 법의 위반이면은 틀림없는데 제재 규정이 있다 없다? 없을 때. 그래서 여기에 해당되는 걸로 봐가 무슨 정지? 업무 정지 사유다라는 게. 그럼 다시 129페이지 가봐요. 2주일에 1회 이상 업무 처리 사항을 문서로서 통지해야 될 의무가 있는데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사람은 있는데 이걸 통지 안 하면 위반이다 위반이다? 위반인데 제재 규정이 있다 없다? 없다. 없으나 무슨 정지? 업무 정지 사유가 된다. 어디에 해당되는 걸로 써서 그 밖에 이 법 또는 입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한 경우로서 그렇게 일하셔야 된다. 동그라미 4번도 마찬가지야. 의뢰받은 중개대상물을 개업공인중개사가 공개했으면 지체 없이 의뢰인에게 그 내용을 문서로 통지해놨어요. 문서로 동그라미 치고. 그래서 이런 정보를 여기다가 이렇게 공개했습니다라고 다시 의뢰인에게 알려줘야 된다, 안 알려준다? 알려줘야 된다라는 거라. 이것도 마찬가지 제재 규정이 없으나 업무 정지 사유다라는 소리입니다. 그 다음 동그라미 5번에 확인 설명 의무를 뭐라 성실히 이행해라 돼 있는데 자, 계속 읽어봅니다. 이러한 확인 설명 의무는 공인중개사법 25조에 규정된 개업 공인중개사의 의무로서 줄 거예요. 그 다음에 중개계약의 유형과 관계없이 준수. 중개계약의 유형과 관계없이 준수. 그 말은 일반 중개계약을 체결한 개업 공인중개사도 확인 설명 의무 있다 없다? 있다. 알겠어요? 확인 설명. 전속 중개계약을 체결한 개업 공인중개사도 확인 설명 의무 있고. 그렇죠. 그러나 봐봐요. 일반 중개계약을 체결한 개업 공인중개사는 2주일에 1회 이상 업무 처리 사항을 문서로서 통지할 의무 있다 없다? 없다. 그런 게 알겠어요. 어떤 중개계약을 체결하냐에 따라서 개업공인중개사가 부담하는 의무의 내용이 같다 다르다라는 거야. 알겠어요. 반갈로 2번으로 갑니다. 전속중개계약 체결에 따른 의뢰인의 의무를 알아보자 이 말이지. 동그라미 1번에 보면은 자, 줄 것입니다.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개업공인중개사 이외에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중개를 의뢰하여 뭐한 경우? 거래한 경우. 여기 바로 전속중개계약 위반이다 위반이다? 위반이다라는 겁니다. 위반이니까 위약금을 물어라라는 거잖아. 근데 위약금을 얼마를 지불해라? 그가 지불해야 할 중개보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놨잖아. 그가 지불해야 할 중개보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위약금으로 지불해라 하는데 그 보수에 해당하는 금액에 각조 32번이 붙었죠. 밑에 한번 읽어봐요. 그가 지불해야 할 중개보수에 해당하는 금액이라면 약정보수 금액을 가리키며 약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무슨 금액을 의미하는 것으로 법정 중개 보수 금액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옳다라는 소리라. 알겠어요?
여러분들 이 단어를 항상 뭐다 명심하셔야 됩니다. 약정 보수, 그다음 뭐 법정 보수 알겠습니까? 법정 보수 구별이 된다. 구별이 된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1월 달에도 중개 보수에 관한 규정을 공부했는데 예를 들어서 봐봐요. 예를 들어서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하냐면은 현실에서 실은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상당히 중요합니다. 상당히. 그런데 우리 일반인들은 이 단어를 잘 안다 모른다? 모릅니다. 이 단어를 잘 알아. 알겠어요? 그 현실에 중개하시는 분들이 일반인들이 이 단어를 잘 알지 이건 잘 모른다는 의미에서 조금 뭐다 기망하는 행위도 있어요. 그렇죠? 뭐냐면 우리 뒤에 중개 보수에 관한 규정을 공부하면 토지 매매 있죠? 토지 매매 거래를 중개 완성하면 보수는 얼마 받게 돼 있다? 몇 프로 받게 돼 있다? 0.9% 옳지. 0.9%까지 얼마에? 거래 가액에. 그런데 이제 이게 법정 보수 요율인 거야. 알겠죠? 이게 법정 보수 요율이다 이 말이야. 그러면 법정 보수대로 말하면은 몇 프로 받으면 된다? 0.9%. 근데 아니에요. 이거는 법정 보수의 한도를 정해놓은 거지. 이 한도 범위 내에서 뭐라? 협의해서 결정하라 돼 있단 말이야. 알겠습니까? 그 일반인들이 이걸 잘 몰라. 알겠지? 이거는 어디서 들어서 알거든. 그러니까 토지 10억짜리 토지 매매 거래 체결을 하면 성사되면은 매도인이나 매수인은 중개 보수를 얼마 줘야 되는갑다. 10억짜리니까 0.9%면 얼마예요? 900만 원이에요. 900만 원 줘야 되는갑다.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개업 공인자분들이 그 점을 이용해 가지고 법정 보수가 0.9%인지 아시죠?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그 0.9% 맞잖아. 틀 거짓말 한 거야. 0.9%니까 900만 원입니다. 이렇게 받는다 이 말이야. 그러나 법은 그 0.9%를 받아라 소리가 아니고 0.9% 범위 내에서 협의해서 결정하라는 소리예요. 그럼 보통 어린 입장에서 이걸 알면은 얼마밖에 안 준다? 한 4,500밖에 안 줘. 알겠습니까? 반띵밖에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0.4%나 5%로 협의해 주지 0.9% 다 받도록 협의해 준다는다 안 해주거든. 알겠습니까? 무슨 소리지? 그럼 결국 봐봐요. 이제 0.9%가 이제 법정 보수 요율이라고 한다면은 이제 협의해서 결정한 게 0.5%로 하자. 그럼 약정 보수는 얼마고? 0.5%가 되는 거야. 알겠습니까? 그럼 봐봐. 전속 중개 계약을 체결해 놓고 그래서 다른 계약공인중개사에게 또 중개를 하여 거래가 이루어지면은 위약금을 물어야 되는데 위약금은 얼마를 무는 거다? 위약금은 얼마를 무는 거다? 이게 있다면 이걸 무는 거고, 알겠어요? 이게 없다면 이걸 무는 거다라는 소리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라라는 소리다. 알겠어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보면 보통 약정 잘 해야 하네요. 안 하잖아. 알겠어요? 중개를 할 때부터 보수에 대해서 명확하게 약정하나? 안 하지. 알겠어요? 이래서 문제가 터지는 거야. 이래서 꼭 나중에 가서 0.9% 주세요. 이렇게 하면 못 줘. 그 그리 많이 달라 하나 하면서 나는 500밖에 못 줘. 400밖에 못 줘. 하다가 결국은 조금씩 트라이 해가지고 중간선에서 합의가 끝나고 이런 기다 말이야. 그래서 우리가 중개계약서라는 걸 서면으로 작성하게 되면은 명확하게 아까 봐봐 기재사항으로 약정하게 돼 있잖아. 그러면 약정을 명확하게 해놔버리면은 보수 직업에 관해서 논란의 소지를 없애버리는 거잖아요. 알겠습니까? 가난이가 구두로 자꾸 종결에 조서받으니까 이 문제가 터진단 말이야. 근데 현실은 또 약정해가 중개계약서 서면에다가 명확하게 기재하기도 좀 어려워요. 왜냐하면은 아주 중개 시작도 안 했는데 보수에 관해서 미리 약정을 한다는 것이 또 영업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고객이 딱 보면 좀 신뢰가 간다 안 갈 수가 있거든.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거 한 가지 알겠어요. 이거 기출 문제는 아닌데 예상 문제 이런 게 있었어요. 내가 만든 문제는 아니고 다른 어른 선생님이 만든 게인데 지금 동그라미 1번에 제가 줄 거라 한 문장 길잖아요.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유효기간 내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개업공인중개사 이외에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중개를 의뢰하여 다음에 뭐가 있노? 거래한 경우죠. 거래한 경우 띠뿌린 게야. 빼뿌리 긁어볼까요?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중개를 의뢰한 경우에는 그가 지불해야 할 중개보수에 대한 금액을 위약금으로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지불하여야 한다. OX. X1 돼버리. 알겠어요? X다니까. 봐봐요. 전속으로 의뢰 나놓고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의뢰하는 것 자체는 위반이 아니야.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의뢰했고 그 다른 개업공인중개사가 결국
거래를 성사시켜 주게 되면 위약금을 무는 거지. 다른 기업 공인중개사한테 의뢰하는 것 자체가 뭐다? 전속중개계약 위반이 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가 문제를 만드는. 그게 눈에 보이겠나? 안 보이지. 알겠어요? 정확하게 보시라라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했다 하더라도 다른 기업 공인중개사한테 의뢰하는 것 자체가 뭐다? 법에 위반되도록 하시는 곤란한 거잖아요. 알겠어요? 그 다른 기업 공인중개사의 중개에 의해서 거래가 이루어지면은 뭐다? 전속중개계약 위반. 이렇게 위약금 책임을 묻는 거지. 동그라미 2번도 봐봐요. 또 줄 거야 된다.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기업 공인중개사의 소개에 의하여 알게 된 상대방과 기업 공인중개사를 배제하고 거래 당사자 간에 직접 거래한 경우 그거 줄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전속기업 공인중개사가 소개해 준 상대방하고 직접 거래를 해버린다 이 말이지. 누구를 배제한 상태에서 개업 공인중개사를 배제. 이것도 전속중개계약 위반이다 위반 아니다? 위반이다. 마찬가지 위약금을 물었나? 물었다. 얼마를? 그가 지불해야 할 중개보수에 대한 금액을. 뒷페이지 봅니다. 동그라미 3번 또 줄 것입니다. 의뢰인이 스스로 발견한 상대방과 거래한 경우. 의뢰인이 스스로 발견한 상대방과 거래한 경우. 그러면 이 상대방은 의뢰인이 스스로 발견했지 개업 공인중개사가 알선 소개한 상대방이 아니잖아. 이런 경우는 전속중개계약 위반이다 위반 아니다? 아니다. 아닌데 뭐를 지불해라? 소요된 비용 동그라미 칩니다. 소요된 비용을 지불하는데 얼마를 지불해라? 중개보수의 50% 해당하는 금액의 범위 안에서 돼 있죠. 범위 안에서 동그라미 칩니다. 알겠어요? 50%를 지불하는 것이 아니고 뭘? 범위 안에서 소요된 비용을 지불해. 이건 기출된 바가 있어요. 기출된 바가 있는데 범위 안에서를 띠쁘고 어떻게 냈느냐? 중개보수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소요된 비용으로 지불해야 한다. OX, X 출제된 바가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출제된 바 있는 게 기출 문제인데 예상 모의고사에도 막 나와요, 아직까지. 그 여러분들이 치는 예상 문제나 모의고사는 기출된 문제를 조금씩 변형시켜 놨을 뿐이다. 이 생각하면 돼. 완전히 새로운 예상 문제 별로 없어요. 알겠어요? 자, 그러면 동그라미 3번 있죠? 동그라미 3번. 네 번째 줄 끝에 관로에 보면 지불한다 옆에 독점 중개계약은 하는 거 있죠? 그 줄 닦아요. 독점 중개계약은 이 경우에도 의뢰인이 지불해야 할 중개보수에 대한 금액을 위약금으로 지불해야 한다는 점에서 무슨 계약과 구별된다? 전속과 구별된다라는 겁니다. 그럼 봐봐요. 중개권한의 독점성이 전속이 강합니까? 독점이 더 강합니까? 독점이 더 강한 게야. 보수의 보장도 어느 것이 더 확실합니까? 독점이 더 확실한 거야. 알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나라 현실에 이게 맞나? 독점이 안 맞지. 알겠어요? 의뢰인이 스스로 발견한 상대방과 거래한 경우에도 위약금을 물으라 하는데 우리나라 의뢰인들이 그걸 인정할 의뢰인들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소리입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93년도 부동산 중개법 개정하면서 무슨 중개계약 제도를 만들어 놓은 거다? 전속 중개계약 제도를 만들어 놓은 거다. 그래서 시험 지문 전속 중개계약은 독점 중개계약을 변형 내지 보완한 형태라고 볼 수 있다. OX. 다시 전속 중개계약은 독점 중개계약을 변형 내지 보완한 형태라고 볼 수 있다. 퀴즈 아닙니다. 자신감 있게 판단해. 처음에는 맞춰놓고 두 번째는 또가 틀리노. 알겠어요? 똑같이 읽어드리는데 전속 중개계약은 독점 중개계약의 변형 내지 보완된 형태라고 볼 수 있다. 알겠습니까? 독점 중개계약을 뭐 하는 거다? 변형시켜 놓은 거잖아. 변형. 왜? 우리나라 현실에 맞다? 안 맞다. 그 우리나라 현실에 안 맞는 게 이거 동그라미 3번과 관련된 게 안 맞잖아. 의뢰인이 스스로 발견한 상대방과 거래한 경우잖아. 그걸 또 뭐다? 현실에 맞게 보완을 해놓은 형태가 바로 뭐다? 전속중개계약이다라는 겁니다. 꼭 책에 적어놔야 여러분들이 외우고. 알았어요? 시험 지문 알았어요? 전속중개계약은 일반 중개계약과 달리, 알겠어요? 달리 책임 중개를 실현할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바람직한 중개계약이라고 볼 수 있다. 알겠어요? 자신감 있게 판단해. 알겠어요? 그 여러분들이 그 어떤 그 제도의 내용이나 특징 이런 걸 이해를 했다라면은 그 제도를 평가하는 문장도 뭐다? 판단할 수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알겠습니까? 꼭 책에서 봤던 문장이 그대로 나와야 자신감이 있고 책에서 보지 못했던 문장이 나오면 자신감이 없어. 그게 곤란하다 이 말이야. 알겠어요? 그게 이제 자꾸 암기시로 갈려서 그래. 그 다음에 동그라미 4번에 확인 설명의 의무를 개업공인중개사가 이행하는데 뭐라?
협조해라라는 겁니다. 협조. 이거는 일반 중개계약을 체결한 의뢰인도 마찬가지다, 마찬가지 아니다? 마찬가지다. 반갈로 3번에 전속 중개계약 유효 기간은 몇 월로 한다? 3월로 한다. 다른 약정이 있는 경우는 그 약정에 따른다. 이거는 일반 중개계약과 마찬가지다, 마찬가지 아니다? 마찬가지다라는 소리입니다. 그렇지? 자, 그래놓고 131페이지에 전속 중개계약서 서식이 있죠? 제목에 의무사용 서식이라고 돼 있잖아? 동그라미 일치입니다. 그래서 이 서식과 아까 일반 중개계약 서식은 성격이 같다, 다르다? 다르다. 그거는 권장 서식, 이거는 뭐 의무사용 서식. 그런데 네모 테두리를 쭉 쳐놨죠? 네모 테두리 친 거는 왜 쳤느냐? 왜 쳤느냐? 이미 다 공부를 했는 거예요. 아까 일반 중개계약서도 네모 박스가 있었다, 없었다? 있었다. 그럼 네모 박스 안에 내용은 내용이 좀 다르죠? 근데 네모 박스 밖에 거는 기재사항이 똑같다, 안 똑같다? 똑같다라는 게야. 그래서 시험 문제가 일반 중개계약서와 전속 중개계약서의 서식의 기재 내용을 비교식으로 물을 때 차이점은 뭐만 차이점이 있다? 박스 안에 것만 차이점이 있다. 요 생각을 하면서 판단하시면 돼요. 알겠습니까? 근데 그 박스 안에 보면은 의뢰 의무사항 중에 동그라미 2번에 끝에 괄호가 있잖아. 공개 또는 비공개 여부 땡땡 해놨죠? 그거 줄 딱 끊었습니다. 알겠어요? 괄호를 줄 끊어. 그 시험 지문, 실무문 지문을 만들어 볼게. 자, 개업공인중개사가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하는 때에는,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때는 의뢰인으로부터 정보 공개 또는 비공개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OX요. 이랬는데. 의뢰인으로부터 정보 공개 또는 비공개 여부를 확인해야 돼. 확인해가 공개하지 말아주시오 하면 여기다가 비공개라고 적어 넣으면 되는 거고, 공개해도 된다 하면 공개라고 적어 넣으면, 이게 실무 아닙니까? 그 여러분들이 전속중개 의뢰 접수 받을 때 전속중개약서 결국 작성해야 될 거 아닌가 봐. 작성하면은 공개 비공개 여부를 메모해놔야 된다, 안 된다? 해놔야 된다. 그러면 의뢰인으로부터 확인받아야 된다, 안 된다? 받아야 된다라는 소리입니다. 그게 실무야, 실무. 자, 그러면 됐고 나머지는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 131페이지는 아주 제일 우측 상단을 봐봐요. 우측 상단. 우측 상단에 보면 뒤쪽은 제14호 서식과 동일하여 뭐 생략 일어났죠? 그래서 일반 중개계약서와 전속 중개계약서의 뒤쪽은 똑같다, 안 똑같다? 똑같아서 제가 다시 수록 안 해놓고 생략해 놨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전속 중개계약서도 권리 이전용과 권리 취득용으로 구분해서 기재한다 이 소리입니다. 그래서요. 그 다음 됐고 132페이지에 16절에 부동산 거래정보망의 지정 및 이용 돼 있습니다. 자, 1번에 부동산 거래정보망의 의 및 기능이라고 돼 있는데, 누구 상호간의 정보를 교환하는 체계다. 개업공인중개사 상호간의 그걸 동그라미 칩니다. 누구끼리? 개업공인중개사끼리입니다. 개업공인. 그럼 개업공인중개사와 의뢰인 간의 정보를 교환하는 시스템은 아니다라는 거야. 알겠어요? 개업공인중개사끼리만 정보를 교환하는 시스템입니다. 알겠어요? 근데 그 두 번째 줄에 관료안을 잘 봐봐요. 제가 메모해 놓은 긴데, 중개에 관한 정보라는 것은 이전 정보와 무슨 정보? 취득 정보. 다른 말로 바꾸면 무슨 정보와 무슨 정보? 공급 정보와 수요 정보를 의미하는 기고, 그 수요 공급 정보를 서로 개업공인중개사 상호간에 뭐 하는 거다? 교환하는 시스템을 부동산 거래 정보망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알겠어요? 다섯 줄은 그냥 입법 배경이니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부동산 시장의 특성은 불안정 시장이고 추상적 시장이기 때문에 학계론에서 그리 들어봤다, 안 들어봤다? 들어봤다. 부동산 시장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신뢰성 있는 정보의 공개와 유통 흐름이 필요하다가, 이에 따라 전근대적인 부동산 정보 유통 구조의 개선과 공동중개 활성화, 그리고 전속중개계약을 통한 책임중개 실현을 도모하고자 하는 측면에서 93년도 4차 개정 시 전속중개계약 제도를 도입하면서 같이 도입한 제도가 뭐다? 거래정보망 제도다라는 소리입니다. 자, 그러면 시험 지문. 부동산 거래정보망은 전속중개계약의 뭐다? 단점을 보완하기 위한 제도라고 볼 수 있다. OX. 이거 가셔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 거래정보망은 전속중개계약과 상당히 밀접한 관계가 있는 제도다. 그렇게 평가를 해야 됩니다. 자, 근데 양갈로 2번에 부동산 거래정보망의 기능이라고 되어 있죠. 기능. 이 기능은 시험 문제 하루 오래전에 한번 나왔는데, 그래서 그 이후로 낸 적이 없습니다. 근데 이 1번부터 오른쪽 페이지 5번까지의 기능은 아무래도 그때 출제한 출제위원 되시는 분은 부동산 학을 전공하신 분으로 파악이 돼요. 법전공자가 이런 문제를 낼 생각을 잘 가지 못하거든.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건 간단해요. 간단해. 봐봐. 이게 부동산 거래 정보망인데, 알겠어요? 개업공인중개사들이 자기가 의뢰받은 정보를 갖다가 공개하는 거잖아.
의뢰받은 정보를 공개하는 거잖아. 개업 공인중개사들이. 이쪽은 이전 정보고 이쪽은 뭐다? 취득 정보라고 봐봐요. 알겠지? 그러면 요거는 뭐다? 공급 정보가 될 것이고 이거는 뭐다? 수요 정보가 될. 그럼 수요 공급 정보가 만나는 곳이 뭐다? 정보망이다. 그러니까 수요 공급 정보가 만나는 곳이 바로 시장이라 그러죠. 그 부동산 시장 형성 기능이 있는 것이 바로 정보망이다 하고. 그럼 수요 공급의 원리, 시장 원리에 따라서 가격도 조정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렇지? 그리고 우리가 정보를 알고 싶으면 시장 가서 조사를 하는 거잖아. 그래서 정보 공급 기능도 있다. 1번, 2번, 3번 한꺼번에 다 끝나버린 거예요. 알겠습니까? 시장 형성 기능, 그 다음 뭐 가격 조정 기능, 그 다음 뭐 정보 공급 기능. 무슨 망은? 부동산 거래 정보망. 근데 방갈로 4번에 수단적 기능이라고 돼 있죠? 자, 봐봐요. 그러면 이전 정보와 취득 정보를 공개한 개업 공인중개사가 서로 만나가 무슨 중개가 가능해진다? 공동 중개가 가능해져. 그 공동 중개 수단적 기능이 있다라는 거지. 그럼 공동 중개를 활성화시키다 보면은 공동 중개 활동에 참여한 개업 공인중개사들끼리 5번에 우리끼리 공동체 만들어 보자, 계약 만들어 보자, 조직 만들어 보자 이런 데도 기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조직화 기능이다, 공동체 형성 기능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 쉬워요.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봐봐요. 우리가 이 부동산 거래 정보망이라는 게 공동 중개의 수단적 기능이다 하는 측면을 보면은 결국 이 부동산 거래 정보망은 전속 중개 계약 제도나 아니면 뭐다 미국의 독점 중개 계약 제도의 문제점을 단점을 나름대로 뭐 보완하기 위한 측면의 제도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라. 알겠습니까? 그런데 일반 중개 계약을 체결한 개업 공인중개사는 정보 공개 의무가 있었어 없었어요? 전속 중개계약을 체결한 개업공인중개사는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 했잖아. 그럼 일반 중개계약을 체결한 개업공인중개사는 정보 공개 의무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 안 해도 돼. 안 해도 돼. 알겠어요. 그런데 정보 공개를 거래정보망에 해도 된다 안 된다? 된다라는 게. 하지 말라고 한 규정 없으니까 해도 돼. 근데 현실적으로 공개를 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왜 안 하느냐 하면은 일반 중개 의뢰 접수를 받은 거는 내 혼자만이 중개할 물건이 아니잖아. 다른 개업공인중개사도 다 동일하게 중개 의뢰 받아가 중개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내가 의뢰받은 정보를 다른 개업공인중개사한테 공개, 정보망에 공개해버리면 누구 좋은 일 시킨다? 다른 개업공인중개사 좋은 일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거래 정보망에 공개하더라도 법에 저촉되지는 않지만은 일반 중개계약을 체결한 개업공인중개사는 정보망 등의 정보를 공개하는 것을 뭐다? 꺼려하는 경향이 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는 거라. 알겠습니까? 꺼려하는 경향이 있다. 그럼 결국 봐봐. 이런 논리를 다 분석해보면은 우리나라는 관행적으로 일반 중개계약이 만행해진다 이 말이야. 그럼 거래 정보망이 활성화될 가능성이 낮다라는 소리라. 알겠습니까? 그럼 우리나라에서 전속 중개계약이 활성화되면은 거래 정보망도 뭐 당연히 활성화되는 거예요. 왜? 전속 중개계약을 체결하면 의무적으로 정보망이나 일간 신문의 정보를 뭐 한다? 공개해야 되기 때문에. 알겠습니까? 그 우리나라는 전속 중개계약이 활성화되지 않은 상황이라서 거래 정보망도 아직까지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다. 무슨 소리인지 알겠죠? 그렇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근데 아까 우리 부동산 시장의 특성으로서 불안전 시장이고 추상적 시장이다 하는 거 학개론 시간에 들어봤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게 불안전 시장이고 추상적 시장이기 때문에 가격 조정을 국토교통부가 하기가 쉽다 어렵다? 어렵다라는 겁니다. 근데 대한민국의 모든 부동산 매매 거래가 100% 매매 거래가 무슨 망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면 거래 정보망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가정을 하면은 가격 조정도 쉽다 어렵다? 쉽다라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나라의 부동산 거래 정보망을 통해서 거래가 이루어지는 건수가 그렇게 많지는 않다라는 소리입니다. 알겠어요? 자, 그러면 됐고, 알겠어요? 133페이지 2번에 거래 정보 사업자의 지정해놨어. 사업자. 양가로 1번 장관은 동그라미 치놓고 세 번째 줄에 지정하여야 한다가 아니고 뭐 할 수 있다 동그라미 칩니다. 그러면 이 지정할 수 있다는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어요. 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게 거래 정보망인데 알겠어요? 정보망인데 거래 정보망인데 거래 정보망은 한 개만 있는 것이 아니다. 많다 이 말이지. 알겠어요? 대한민국에 한 12개인가 돼요. 부동산 거래 정보망은. 그런데 알겠어요? A 정보망, B 정보망, C 정보망 가는데 A 정보망은 맹사업자가 있을 거다 없을 거다? 있을 거다. 이것도 사업자가 있을 거다 없을 거다? 있을 거다. 그런데 이 사업자는 장관이 지정을 했고 이 사업자는 지정을 했다 안 했다? 안 했다라는 겁니다. 그럼 결국 뭔 소리냐면은 장관으로부터 지정을 안 받고도 거래 정보망 사업을 할 수 있다 없다? 있다라는 소리예요.
지정받아야만이 거래정보망 사업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소리야. 그러면 세상에는 지정받은 사업자도 있고 지정 안 받은 사업자도 있다. 그러면 이 정보망은 지정받은 사업자가 운영하는 정보망, 이 정보망은 지정 안 받은 사업자가 운영하는 정보망 구별이 된다라는 소리야. 알겠지? 근데 이게 아직까지 시험에 활용이 안 됐어요. 요것만 나왔지. 여기 나왔어. 장관으로부터 지정을 받지 않고도 거래 정보망 사업을 할 수 있다. 여기 나왔어요. 오닥스다. 여기 나왔을 뿐이지. 알겠지? 이 지정받고 안 받고의 어떤 법률적 효력에 있어서는 시험 문제 안 물었는데요. 자법을.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개업공인중개사는 정보를 공개할 의무가 있다 없다? 있다. 근데 그 전속개업공인중개사가 요 정보망에 공개를 했어. 정보 공개 의무 이행한 겁니다. 근데 이 정보망에 정보를 공개했어. 지정 안 받았잖아. 공개하긴 해서 공개 의무 이행한 거다 안 한 거다? 안 암기된. 알겠지? 무슨 소리인지 알겠지? 근데 이걸 아직 물은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개업공인중개사가 정보 공개의 수단이 되는 거래정보망이라는 것은 누가 운영하는? 지정받은 사업자가 운영하는 정보망을 가리키는 거야. 이 정보망에 공개하면 공개 의무 이행한 거다 안 한 거다? 안 한 거다라는 게. 그거는 저수도 영향을 미쳐요. 부칙제 6조 2항에 따른 개업공인중개사는 업무지역에 제한을 받잖아. 그런데 부동산 거래정보망을 가입 이용하여 중개를 하는 경우에는 관할구역 외의 소재는 중개 대상물도 중개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어. 그런데 그것도 지정받은 정보망을 말해. 지정 안 받은 사업자가 운영하는 정보망에 이 부칙 제6조 2항에 따른 개업공인중개사가 가입 이용하게 되면 여전히 업무지역에 제한이 있다 없다? 있다라는 소리가 됩니다. 이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아직 출제하시는 분들이 그 점을 파악을 못해서 그런 건지 문제 낸 적이 없어요. 근데 이거는 냈어. 지정 안 받고도 거래정보망을 설치 운영할 수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 그거는 시험 문제 낸 적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지정 받고자 할 때는 요건을 갖춰야 되는데 전기통신사업법 규정에 한 뒷페이지로 갑니다. 부가통신사업자로서 줄 거면 됩니다. 이 부가통신사업자는 개인일 수도 있고 법인일 수도 있다라는 거라. 여기 또 제가 개인 또는 법인에가 법인이라고 적어놨잖아. 이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를 말하는 거 아닙니다.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를 말하는 거 아니야. 자,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는 아무리 부가통신사업 신고를 해도 거래정보사업자로 지정받는다 못 받는다? 못 받는다. 왜 못 받는다? 옳지. 봐봐. 상태가 많이 다르잖아. 알겠어요? 겸업제한을 받기 때문에 뭐예요? 알겠어요? 그 1월 달에 그걸 설명했는 게 지금 기억하고 있잖아. 지금. 알겠어요? 이번 3살짜 들어가고 처음 이야기하고 있는데 1월 달에 이야기한 걸 기억하고 있잖아. 그 일반적인 법인입니다. 그냥 자연인에 대한 개념으로서 법인이야. 그런데 지정요건은 1, 2, 3, 4죠. 1, 2, 3, 4. 1, 2, 3, 4인데 1번을 특별히 별표해놓고 좀 숫자 위주로 기억을 잘하고 있어야 돼. 개업공인중개사 수가 500명 이상이고 2개 이상의 시도에서 각 얼마 30인 이상의 개업공인중개사가 가입용 신청하였을 것 하나. 이게 이제 두 차례인가 개정된 사항이라 가지고 숫자 위주로 잘 장난을 쳐요. 알겠어요? 나머지는 쉬운 거니까. 그리고 4번째 한번 물어볼게요. 4번. 동그라미 4번 한번. 부동산 거래정보망의 가입자가 이용하는데 지장이 없는 정도로서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는 용량 및 성능을 갖춘 컴퓨터 설비를 확보하려 했잖아. 그럼 이 컴퓨터 설비를 누가 확보하라는 거예요? 가입자는 개업공인중개사입니까? 개업공인중개사 보고 확보하라는 거야? 부가통신사업자 보고 확보하라는 거야? 부가통신사업자 보고 확보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옛날에 기출문제가 국어 장난으로 부동산 거래정보망을 가입 이용하는 개업공인중개사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는 용량 및 성능을 갖춘 컴퓨터 설비를 확보하여야 한다. OX. X. 개업공인중개사는 컴퓨터 확보할 필요 있다 없다? 없다라는 소리입니다. 알겠어요? 문장을 교묘하게 그렇게 만들어 놓는다. 그 왜 그런 식으로 장난을 치느냐 하면 우리 수험생들은 문장 위주로 공부한다, 단어 위주로 공부한다. 단어 위주로 공부하거든. 그래서 이거 외우라고 하면 뭐다? 컴퓨터 설비 이렇게 외우거든. 그 누가 확보해야 되는지는 생각도 안 하고 그냥 컴퓨터 설비 이렇게 외운다. 양갈로 3번에 지정신청 서류 장관한테 제출하는 거죠, 당연히. 그런데 동그라미 1번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는 낸다, 안 낸다? 안 낸다. 행정정보의 공동 이용을 통하여 등기사항 증명서를 국토교통부에서 직접 스스로 확인하기 때문에 안 내도 된다. 그 다음에 500명 이상의 가입이용 신청서가 필요한데 중개사무소 등록증 4번 인감증명서가 아닌 두 번째 줄로 줄 거 넣습니다. 옛날 법조문은 인감증명서를 첨부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은
등록증 사본을 첨부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인감증명서의 용도가 뭐라고 그랬어요? 또 까먹었다거나. 인감증명서의 용도. 그걸 깨달아 버리면 굳이 인감증명서 낼 필요 있나? 가입 이용하는 개업공인중개사는 등록증도 있으니까 등록증 사본으로 내면 되겠네. 이렇게 이해가 돼 본다 이 말이에요. 인감증명서는 이렇게 보면 돼요. 알겠어요? 이런 식으로 이해하면 돼. 인감증명서는 첨부해가 되잖아. 무슨 서류에 뭐다? 인감증명서를 첨부한다 이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그럼 이 인감증명서를 첨부하는 이유는 요 서류가 진짜다 가짜다. 진짜다 하는 걸 뭐 하기 위한 거다? 증명하기 위해서 이걸 첨부하는 거다라는 소리야. 그럼 지금 요 다른 서류 하는 거는 가입이용 신청서거든. 500명 이상이 가입이용 신청서인데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뭐 증명하기 위해서는 인감증명서로 내도 되겠죠? 그런데 개업공인중개사가 가입 이용하고 있잖아. 그럼 개업공인중개사는 등록증도 있다 없다? 있다. 그 등록증 사본으로 증명하면 되지 않느냐. 그렇게 법이 개정된 거예요. 알겠어요? 그 다음 됐고 알겠어요? 양갈로 4번으로 갑니다. 지정서에 교부했는데 지정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그거 줄 거면 되고 절차만 이해하시면 돼요. 지정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지정대장에 기재한 후에 지정서를 교부합니다. 근데 그 지정대장은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법으로 작성 관리한다. 그건 저 앞에서 자격증 교부대장도 마찬가지였고 등록대장도 마찬가지였다. 1번부터 5번까지는 지우면 됩니다. 지정대장에 기재할 사항들 알 필요가 없습니다. 1번부터 5번까지 싹 지어보면 되고 3번에 운영규정 봅니다. 지정을 받은 날로부터 3월 이내에 그거 줄 거고 밑에 관로부터 줄 거면 돼요. 운영규정을 정하여 장관의 뭐를 받아라? 승인을 받아라. 운영규정을 정하여 장관의 승인을 받아라. 밑에 변경하고자 하는 게 또한 갖다 돼 있죠. 변경만 동그라미 치면 됩니다. 변경도 무슨 사항이다? 승인사항이다 라는 소리야. 근데 승인을 받았는데 위반하게 되면 얼마? 500만 원 과태료 사유인데 지정 취소 사유 자 봐봐요. 관로를 한번 봐봐요. 행정질서벌과 행정처분이 병과되는 뭐 유일한 경우라서 줄 거놔야 돼요. 알겠어요? 그래서 시험 문제가 바로 다이렉트로 물을 수 있다. 우리 공인중개사 법령상 행정처분과 행정질서벌인 과태료를 병과할 수 있는 경우는 이 바로 물어버려. 그러면 답이 뭐가 되느냐? 거래정보사업자로 지정받은 자가 운영규정의 승인을 장관으로부터 받지 않은 경우 이게 바로 답이 돼본다 이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유일한 경우. 뭐와 뭐가 병과될 수 있는 거? 행정처분과 과태료가 병과될 수 있는 유일한 한계법이다. 그리고 1번부터 5번까지 또 몰라도 됩니다. 지압하면 됩니다. 운영규정에는 이런 걸 정해야 한다. 그런데 필요 없습니다. 그럼 4번은 별표 표시를 해야 돼요. 그래서 4번 별표 표시인데 그 관로 안에 보면은 시장정보 왜곡 방지하는 글자 있죠? 그걸 줄다 꺼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시장정보 왜곡 방지를 위해서 누구한테 의무를 부과해놨다? 거래정보사업자에게. 봐봐. 이 부동산 거래정보망이라는 게 시장이잖아. 시장 역할을 하는 거잖아. 시장에 정보가 엉터리가 있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 엉터리 정보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 사업자도 준수해야 될 의무가 있다 없다? 있다. 가입 이용하는 개업공인중개사도 준수할 의무가 있다 없다? 있다. 그렇게 접근에 들어가면 돼요. 그러면 내용이 지극히 당연한 소리야. 거래정보사업자는 누구로부터? 개업공인중개사로부터 동그라미 치고 공개를 의뢰받은 중개대상의 정보에 한하여 정보를 공개해야 되고 의뢰받은 내용과 다르게 정보를 공개해서도 아니 되며 개업공인중개사에 따라 정보가 차별적으로 공개되도록 해서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위반하면 지정 취소해야 되고 몇 년? 1년. 꼭 찍기 연습해야 됩니다. 찍기 연습. 그 다음에 뒷페이지 보면은 마찬가지 시장정보 왜곡 방지 차원에서 가입 이용자가 개업공인중개사입니까? 의무. 거래정보망의 중개대상으로 한 정보를 어떻게 공개하면 된다? 거짓으로 공개하면 안 된다. 시장정보를 왜곡하게 되잖아. 정보를 거짓으로 공개하면 안 되고 또 거래가 완성될 때는 지체 없이 이를 당해 누구한테 통보해야 된다? 거래정보사업자에게 동그라미 칩니다. 의뢰인에게 통보한다 하면 OX다, X다. 거래정보사업자에게 통보해. 의뢰인은 잘 안다 모른다? 의뢰인은 거래가 완성된 사실을 제일 잘 알지. 지가 계약 당사자인데. 지금 무슨 사실을 통보하라고 돼 있는 거예요? 거래가 완성된 사실을 통보하라는 거잖아. 에? 거래가 완성된 사실을 통보하라는 거잖아. 에? 매매계약이 체결된 사실을 통보하라는 거잖아. 그럼 매매계약 체결된 분은
매도인과 매수인 제일 잘 알아요. 지가 당사자인데. 근데 누구는 모른다. 거래정보사업자는 몰라. 그렇죠. 그러니까 데이터 처리할 수 있도록 뭐다. 개업공인중개사가 거래정보사업자한테 알려줘라라는 소리다. 알았어요. 그 어린에게 통보할 이유는 없어. 알았어요. 당연히. 그 여러분들 다 알면서 봐봐요. 그냥 막 신나게 줄 긋고 주의하라 하면 주의하고 이런 식으로 메모하니까 뭐다. 공부의 효과가 좀 떨어지잖아. 알았어요. 이 규정은 중개계약의 유형과 관계없이 지정받은 사업자가 운영하는 정보망을 이용하는 개업공인중개사 모두에게 뭐 적용된다 해놨습니다. 그 무슨 소리냐 하면은 봐봐요. 아까 일반 중개계약을 체결한 개업공인중개사도 거래 정보망을 가입 이용할 수 있다 없다? 있고 정보 공개를 할 수도 있다 없다? 있다. 현실에서는 꺼려 한다 했지만은 정보 공개를 할 수 있다. 그럼 정보 공개할 때 일반 중개계약을 체결한 개업공인중개사도 거짓으로 공개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거야. 만약에 거짓을 공개하면 무슨 정지다? 업무 정지 사유다라는. 그럼 전속 중개계약을 체결한 개업공인중개사도 마찬가지. 공개할 때는 거짓을 공개하면 안 되지만은 일반 중개계약을 체결한 개업공인중개사도 거래 정보망을 이용할 때는 거짓으로 공개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똑같은 거야. 그러세요. 의무의 주체가 누구냐 하는 걸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했으면 이제 25조 137페이지는 법제 25조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 의무를 공부하러 들어갑니다. 확인 설명 의무. 요거 공부 다 끝나고 나면은 거래계약서 작성 교부 의무를 공부해. 그거 다 끝나고 나면 손해배상 책임과 업무보장 설정을 공부해. 알겠어요. 그거까지 갈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할 때. 자, 쉬었다가 확인 설명 의무 들어가겠습니다.